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이제이 리더입니다. 오늘은 시장별 매매 동향과 종목별 매매 동향에서 수급의 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장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거나 종목별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맨 끝에 기타라는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수급 주체가 어떤 수급 주체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수급 주체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수급 주체는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기타라는 수급 주체는 금융기관하고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말합니다. 일단 창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라 함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다양한 수급 주체들 중에 투신, 사모펀드, 은행, 보험, 기타 금융들은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공공기관은 연기금이나 국가 지방을 일컫습니다. 자, 그럼 기타라는 수급 주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유동화 전문회사, 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그리고 대부업 법인, 대부업 중개회사, 그리고 지역 단위의 농협, 수협, 축협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동화 전문 회사는 어떤 걸까요?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카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 사용 금액을 갚아야 할 대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카드를 사용한 후에 한 달 동안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면 그 정산 금액을 다음 달에 카드 회사는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달 정도 후에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그 금액을 카드 회사에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두 달이라는 기간의 매출 채권, 즉 사용한 금액에 대한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출 채권을 가지고 채권으로 상품화 시켜서 그 채권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유동화 전문 회사는 두 달 후에 채권에 대한 현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채권을 판매해서 현금을 만들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또는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즉 이런 어떤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은 제가 단순히 카드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대출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자동차라든가 뭐 소형 선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또 제조업 설비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유형에서 무형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을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유동화 시킨다고 하고요. 이런 업을 하는 회사를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데이터는 모두 거래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각 증권사들은 거래소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각 증권사 HTS에 올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로서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수급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의 투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로 만들어졌고요. 최초로 국내의 벤처 캐피탈 회사하고 또 국민은행, 옛날 중소기업은행이 최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벤처 캐피탈하고 국민은행하고 또 중소기업은행이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한 거고요. 투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출자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신설 기업에 투자해서 투자가 성공할 경우에는 이익금의 20%를 창업 투자 회사가 먼저 가져가고요. 나머지 80%는 출자 조합원들에게 투자한 그 비례 금액에 맞게 구자수의 비례로 이제 배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도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기타 수급에 잡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부업 법인이 있습니다. 대부업 법인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삼금융권이라고도 합니다. 예, 러시앤캐시 잘 아시죠? 예, 일본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사채업을 하는 회사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죠. 예, 매출액이 가장 큽니다, 이 회사가. 또 리드코프가 있죠. 예, 국내 회사인데요. 대부업 회사 중에 유일하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들 또한 대부업 이외에도 주식시장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 이 기타 수급에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 농협, 또 축협, 수협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 같은 기관이 같은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달라요. 농협중앙회는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H농협은행이고요. 농협중앙회라고 합니다. 또 단위농협은 말 그대로 해당 지역에서만 운영을 하는 농협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판에 NH농협은행이라고 그 녹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뒤에 NH농협은행이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금융권 농협은행이고요. 은행이라는 글자가 없이 예를 들면은 뭐 원주농협이라든가 또는 경주농협 이렇게 농협으로 끝나는 간판은 이 금융권인 지역단위 농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이제 은행에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지역 단위 농협에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이제 기타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장별, 종목별 매매 동향에서 수급 주체 중에 기타라는 수급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기타라는 수급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 기타라는 수급에 대해서 예전에 궁금한 나머지 증권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좀 상세하게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7월경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연기금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장을 방어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한 수급 주체들입니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연기금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연기금과 더불어 시장 상승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연기금의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는지 매도 물량이 최소 3거래일 이상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기타 수급 또한 같이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수급에 대해 말씀드려 봤고요.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